되게 민감하거든요. 악셀 LTI 기준에 가솔린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K5 중형 세단의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중형 세단의 최강자 K5 DL3 3세대 모델을 한번 빌려봤어요. 일단은 제가 1세대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세대랑 3세대의 차이를, 극과 극 차이를 오늘 아주 잘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DL3 같은 경우는 2세대까지 써왔던 그 모든 플랫폼과 파워트레인과 이게 아예 싹 다 갈아엎어졌어요. 아예 모든 게 새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몰고 오면서 살짝 느꼈던 거는, 이제 1세대랑 그러니까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얘네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반응 자체가 아예 달라요. 진짜 너무나도 틀려요. 다른 차야 그냥. 그래서 1세대 오너로서 한번 살짝 맛본 주행감을 평가를 하자면은, 일단 평상시 모드, 에코 모드 있잖아요. 에코 모드나 뭐 스마트 모드 했을 때는 그냥 평범하긴 한데, 그래도 그 차체의 탄탄함과 핸들의 묵직함이 1세대, 2세대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요. 물론 제가 이제 JF,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있잖아요. 그 차를 타보진 않아서 사실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릴 수가 없겠지만, 일단 1세대랑 차이는 되게 무진장하게 커요. 차이가. 일단 핸들, 이제 이것부터 K5 1세대 같은 경우는 TF가 1세대거든요. 1세대 같은 경우는 핸들이 좀 가벼운 건 좋은데, 평상시에 가벼운 건 좋거든요. 근데 주행하다 보면은 똑같아. 그 속도를 몇 킬로로 가든 그 차는 항상 가벼워서 차가 붕붕 뜨거든요. 특히 고속으로 갈 때마다 그냥 날아다녀요, 차가. 이제 핸들을 이제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물론 이 정도까지 과장은 아닌데, 어느 정도는 이제 속도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K5 1세대는 단점이라고 하면 그거예요. 스티어링이 너무 가벼워서 차가 꼬르륵 흔들어. 속도 높은 상태에서 차선을 살짝 옮기려고 깜빡이 켜고 갔는데, 이게 막 흔들린다. PC테일이라고 하죠. 막 뒤가 엄청나게 뒤뚱뒤뚱 거려서 1세대에서는 그게 되게 불편했는데, 방금 차를 몰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차가 됐어요. 물론 이제 저번 영상에 DM8 소나타도 있긴 하지만, 일단 얘는 DM8이랑 같은 차체 엔진 부품을 다 공유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솔직히 주행감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얘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K5 소나타도 이제 코너를 아까 똑같이 돌았는데, 소나타도 이제 아래가 받쳐주면서 이제 차를 이제 휘두르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안정감을 느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코너링을 하면 되게 자체가 안정적이어서 코너링 시에도 아주 잘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얘는 4가지 모드가 있어요. 4가지 모드가 있는데 뭐냐면은 스마트 모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커스텀이라고 있는데, 커스텀은 운전자가 직접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빼고 4가지를 일단 달려봤거든요. 4가지를 달려봤는데, 일단 에코랑 스마트는 솔직히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냥 평상시 운전하는 감각이랑 똑같고, 대신에 이제 스포츠 모드와 그 스마트 에코 모드 2가지가 좀 차이가 커요. 이제 에코랑 스마트를 했을 때는 살짝 붕 뜨거든요. 엑셀 페달 밟았을 때 살짝 붕뜬감이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고 엑셀링을 하게 되면은 얘가 완전히 다른 차가 돼. 그 아이오닉에서도 물론 얘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반응 속도가 진짜 좋아요. 얘가 휘발유의 자연흡기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반응성, 스포츠 모드에서 응답성은 진짜 다른 국산차랑 비교해도 얘가 더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대략적인 주행 감각은 이 정도에서 뭐 대략 느낌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 일단은 먼저 촬영할 거는 일단 K5 어디가 바뀌었는지, 어디가 많이 바뀌었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주행을 했을 때도 솔직히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되게 뭔가 밟았을 때, 물론 새 차라서 브레이킹이나 악셀링을 쳤을 때 얘가 물론 잘 나가고 잘 서고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 바뀐 그 세팅, 바뀐 부품의 느낌으로 보자면은 확실히 나아졌어요. 국산차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특유의 헐떡거림과 그 특유의 불안정함이 솔직히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좀 만족스러운데, 아쉬운 거는 이제 얘가 악셀링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코모드랑 이제 스마트모드를 했을 때는 살짝 굼뜬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아쉽긴 한데, 뭐 얘가 뭐 그렇게 막 밟는 차도 아니고, 그거는 애초에 기아차 스타일이 쏘는 맛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난 선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일단 잠시 동안 실내를 먼저 촬영하도록 할게요.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일단 실내에 들어서면 레이아웃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제 뭐 처음 공개됐을 때 보셨을 때 알겠지만, 이게 센터페시아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디자인 됐는데, 저는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뭐 대다수 다 이쁘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은 얘가 다이얼식 기어예요. 그래서 버튼식 기어와 또 차이점이 있죠. 소나타는 이제 버튼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얘는 다이얼 방식의 기어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일단 이 P단 있죠? 주차 기어. 사이드는 전자식이라서 뭐 이제 요즘 차들 타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채우면은 사이드가 들어간 거고, 이렇게 하면은 사이드가 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P는 이제 그냥 누르고 뗐다 하면 돼요. 그냥 누르면은 P가 체결된 거예요. 이렇게 체결됐다고 나와요. LCD 계기판에 나오고, 이제 뭐 D단 드라이브나 뭐 후진 기어나 하려면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동 버튼 누르고, 이건 안전벨트 타라는 경고음이고요. 이제 다이얼식이라서 돌려서 이제 기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부분에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N단이고요. 그냥 오른쪽으로 한번 탁 돌리면은 D단, N단, R단 그냥 쭉 돌리셔도 돼요. 바꾸자 하는 그 기어에다가 맞추시고 그냥 쭉 돌리시면 돼요. 뭐 별거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동안에 써왔던 방법이 아닌지라 이게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좀 불편한데, 소나타도 뭐 그때 타봤을 때는 솔직히 좀 불편했거든요. 물론 편의성에 있어서는 되게 편하지만, 이게 되게 적응하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일단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기능들이 되게 편하긴 해요. 근데 특히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얘가 터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온도를 올려야겠다 하면은 그냥 여기 빨간색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사실 이게 운전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냥 다이얼식은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얘는 막 여기를 보면서 터치해야 돼요. 시선이 분산돼요.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남을 수 있겠고, 대신에 이게 터치 방식이다 보니까 얘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막 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나는 23도에 타고 싶어. 그랬을 때는
23도에 맞추시고 이 메모리 버튼을 누르세요. 얘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23도 설정된 온도를 기억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돌리면 돼요. 돌리면은 한번 돌려볼게요. 돌리면은 이렇게 5가지 모드가 나와요. 커스텀,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제가 아까 뭐 좀 많이 언급하는 것 같긴 한데 이 2개 모드는 그냥 평상시 타실 때 되게 그냥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컴포트 같은 경우는 얘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하체 서스펜션이 와, 이게 너무 틀리더라고요. 이게 걔는 물론 저희 차는 모드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 모드에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지만, 컴포트 같은 경우는 얘가 서스펜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하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되게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면은 뭐 여기다 두고 타셔도 되고,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뒤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활용해서 이제 주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는 되게 반응성이 되게 좋아요. 아무래도 좀 밟아주라는 그런 뜻이다 보니까 얘가 응답성이 이제 엑셀링이 들어갔을 때 치고 나가는 게 진짜 강해요. 물론 요즘 차들이 다 그런다 싶지만 현대 기아차로 봤을 때는 조금 의외였어요. 이번에 바뀌면서 좀 놀란 게 좀 많네요. 바뀌면서 뒷자리 같은 경우도 솔직히 굉장히 넓은데요. 좀 앞이 당겨져 있긴 한데 앞이 좀 당겨지는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좀 넓은 편인 것 같아요. 비교적으로 이제 1세대랑 비교했을 때는 솔직히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좁거든 뒤에가. 너무라고 하기보다는 탔던 중형차 중에서 비교를 했을 때 솔직히 좀 좁은 것 같긴 해요, 뒷자리가. 근데 얘는 이 공간을 되게 활용을 중시해서, 세단은 뭐 뒷자리가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되게 만족스러워요. 되게 넓네요. 머리에 닿는 부분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실내는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덥다. 출발을 해볼게요. 이게 적이 너무 한데. 반대로 졌다. 가보겠습니다. 일단 컴포트로 달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부드러운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세단은. 일단 쭉 달려볼게요. 근데 제가 저희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니까 이게 K5 안 같아. 너무 다른 차 같아서 이게 좀 아쉽네요. 너무 충격적이라, 다소 충격적이라. 물론 좋은 쪽으로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신차가 이제 막 들어와서 여기 업체에 세차 냄새가 엄청나요. 솔직히 세차 냄새 좋긴 한데 이게 오토홀드가 켜져 있어서 시동이 꺼지고 출발할 때는 켜지고, 요즘 차엔 다 들어가 있는 기능이죠. 얘는 2.0 가솔린 모델이고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장착된 K5 3세대. 1세대 오너로서 1세대를 몰고 3세대를 이제 몰아보는 느낌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 차 나온 지는 좀 된 걸로 아는데 막상 타는 거는 되게 진짜 처음이거든요. K5 DL3 타보는 게 처음인데 와,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게 새 차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레이아웃이 바뀌다 보니까 엑셀이랑 브레이크랑 적응이 안 돼요. 물론 저희 차도 예민한 게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적응이 잘 됐었는데 이 차는 쉽지 않네요. 그래도 아까 몰면서 적응했으니까 주행 감각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가솔린이라서 잘 치고 나가는 건 있지만, 물론 이제 1세대를 저희 차가 가솔린이 아니라 이제 LPI 차량이거든요. 이제 가스차라서 힘이 좋다는 걸 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반응이 좋고요. 핸들도 묵직해요. 그래서 전혀 그런 이질감이 안 들어요. 물론 제 느낌으로는 그런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게 느끼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히 안정적이에요. 1세대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일단 엔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악셀링 응답성이나 브레이크나 이런 게 모든 게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바퀴를 돌아버렸네. 다른 길 가보도록 하죠. 요철 넘는 게 되게 부드럽습니다. 컴포트 모드라 이제 이런 평상시 주행에는 굉장히 차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럼 밟아보겠습니다. 봐봐, 이게 좀 붕 떠요. 얘는 평상시 모드로 할 때는 이제 그 포커스 부분이 얘가 악셀링이 아니라 평상시 주행, 그러니까 뭐 서스펜션이나 그 악셀링 유지하는 거 약간 그런 쪽에 좀 세팅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컴포트나 이제 에코 모드나 스마트 모드나 그런 데서 밟았을 때는 솔직히 물론 잘 나간다고 못 느끼실 분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아까 밟았을 때도 이제 천천히 가다가 자연스럽게 악셀에 힘을 줬는데 조금 굼뜨고 조금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모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얘가 스포츠 모드를 해버리면 얼굴이 바뀝니다. 확실히 그 모드에 대한 목적성을 뚜렷하게 얘네가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좋은 차가 나오는 것 같아요. K5는 물론 저희 차가 이제 수도 없이 언급한 것 같은데 저희 차가 LPI고 이제 완전히 옵션이 하나도 없는 아예 순도 100% 깡통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이제 다만 바뀐 차체나 이제 바뀐 엔진, 바뀐 미션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컴포트 모드. 되게 요철 넘을 때나 그럴 때는 되게 부드러워서 차체 자체가 일단 좀 단단하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불안하다는 걸 못 느껴요. 저는 일단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에코 모드, 스마트 모드 빼놓고 스포츠 모드 가겠습니다. 일단 제한속도 내에서 제가 가속을 해봤는데 이 RPM 치고 나가는 게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좀 RPM을 높게 쓰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일단 힘은 치고 나가는 힘은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되게 잘 나가요. 스포츠 모드는 솔직히 이런 도로에서 할 수 없거든요. 안전 문제로 이제 제한속도 내에서 그냥 차가 아예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만 살짝 밟아주고 하는데
일단 스포츠 모드 가속 느낌은 그냥 뭐 좋아요. 되게 만족스러워요. 소나타를 탔을 때도 이런 비슷한 느낌이 받긴 했는데 얘가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소나타랑 얘랑 아무리 같은 부품을 써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같지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세팅이 다르거든요. 얘네가 그 세부적인 느낌에 있어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차를 이제 많이 타봐서 그 느낌을 이제 어디에 두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현대차는 되게 좀 고급스러운 감각? 되게 편안한 그런 주행 위주로 삶아요. 그래서 뭐 그랜저나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그 분야에 특화된 게 있죠. 되게 바꿀게요, 컴퓨터. 그런데 특화되어 있고, 기아차는 이게 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얘가 치고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장난 아니에요. 솔직히 1세대 K5 같은 경우는 밟았을 때 쏘는 느낌은 있어요. 쏘는 느낌이 일단 강해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지 1세대도 솔직히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정성이죠. 1세대가 다 좋은데 디자인이 일단은 씹어먹어요. 디자인을 씹어먹기 때문에 일단 그런 요소들이 다 가만히 되는 것 같고, 1세대만 봐도 일단 디자인 자체가 일단 성능을 따지기 전에 일단 얘가 디자인으로 거의 국산차 시장을 그냥 아예 휩쓸어 버렸죠. 국산차 뿐만 아니라 해외 수입차 시장까지 진짜 아주 뺨싸다고 한 5만 대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80%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걔네가 뭐 아무리 안 좋아도 이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K5 진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물론 얘도 일단은 시국이라 그런 게 좀 안 좋은 게 겹쳐서 이 정도지, 솔직히 얘도 좀만 더 빨리 나왔다면은, 와, 이 시기가 안 겹쳤다라면은 얘도 엄청 잘 팔릴 거라고 저는 봐요. 오토홀드가 이제 작동돼가지고 되게 조용해서 시동 꺼진 줄 알았네. 시동이 꺼진 게 맞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일단 1세대랑 전반적인 느낌은 그냥 뭐랄까, 뭐라 해야 되지? 좀 그래요. 좋아요. 되게 차가 탄탄해서 나가는 힘도 좋고, 일단 1세대랑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얘네가 좀 단계적으로 변화를 걸쳤잖아요. 그 JF 때도 이제 두 가지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차가 바뀌어가지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네를 이제 1세대 가지고 평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리뷰하면서 드는 생각이 좀 그래요. 10년이나 차이다가 보니까, 처음 나왔을 때 기준으로 10년이 차이 나다 보니까 좋고 안 좋고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일단 1세대 오너라서 이제 신형을 몰아본 느낌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이 스티어링이에요. 물론 재질이 좋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기술적인 거에 있어서 얘네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거든요. 스티어링이 되게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게 1세대는 왜 그러냐면은 얘가 가볍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좀 무식하게 가벼우면은 얘네가 속도 이제 안정성에 맞춰주지 못해.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핸들에 느껴지는 게 너무 이질감이 많이 들어. 그래서 1세대의 큰 단점이 그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안정성이 없다는 거. 근데 얘는 주행하면서 물론 속도에 맞춰서 딱히 그런 거라는 걸 잘 못 느끼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주행하면서 안정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운전하면서 안정감이 드는 거. 얘는 일단 그게 마음에 들어요. 묵직해요. 약간 좀 똑똑해졌다 해야 되나? 1세대 스티리오는 솔직히 좀 멍청한 것 같은데 얘는 좀 많이 바뀌어요. 근데 소나타랑 그러니까 늘 차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소나타랑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랄까, 기아차의 그 특유의 이미지를 살린 느낌? 얘를 보면은 그 스팅어, 미니 스팅어 같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도. 이 차를 타보기 전에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 그런 말들 많이 했었대요. 근데 타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스포츠성이나 뭐 그런 지향하는 면이 얘가 확실히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의 2시간 가까이 계속 몰아봤는데 확실히 좋긴 좋네요, 자체가. 이렇게 새 차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몰아본 적도 처음인데, 오래 몰아봐야 그 특성을 알 수가 있고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오래 타볼수록 좋은 거죠.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차에 대한 1세대 오너로서 평론을 내리자면, 근데 저는 거의 뭐 까라고 해야 되나? 까야 될 것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만족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또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워낙 좋지만은 않으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어디까지나 사람 취향이니까 이게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 또 확실히 엑셀이 굼뜬 거에 있어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처음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부품이건 디자인이건 다 바뀌어서 나온 차라서 사실 어느 정도 기대하셨을 분도 계실 법한데, 얘가 평소 주행 모드에서 좀 반응이 굼뜬다는 게 약간 좀 아쉬운 점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러거든요. 계속 몰아본 결과로는 좀 굼뜬 반응? 그런 것들?